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 놀이터 13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 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우리를 번아웃으로 이끄는 6가지 요소. 매일 출근길, 여러분은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직장을 향해 걷고 계신가요? 저는 출근길 발걸음이 하루 중 가장 무거운 발걸음인데요. 아침 출근길엔 왜 그렇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이런 지친 일상이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업무와 피로에 치여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심지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번아웃 증후군을 직업 관련 증상의 하나로 분류하고 좀 더 세분화된 증상 기준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가 규정한 번아웃의 개념과 3가지 증상.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 WHO는 제11차 국제질병표준 분류 기준에서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정의한 번아웃 증후군을 직업 관련 증상의 하나로 분류하고 이전보다 좀 더 세분화된 증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 의학적 질병은 아니지만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판단한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현재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업데이트된 잠정적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 번아웃은 생활관리의 어려움과 관련한 문제, 분류에 속해 있었고 그 증상도 활력이 소진된 상태로만 설명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엔 번아웃 증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만성적인 직장 업무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정의하여 다른 스트레스 장애나 불안 장애, 기분 장애와는 구분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WHO는 번아웃의 3가지 증상을 제시했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증상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번아웃의 첫 번째 증상은 에너지 고갈과 피로감이고요. 두 번째 증상은 직장이나 업무와 관련된 거부감, 부정적인 생각의 증가, 냉소주의입니다. 여기서 냉소주의는 타인의 의도에 대하여 일반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나 태도로 이 냉소주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은 이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증상은 업무 효율의 감소입니다. 이 3가지 증상이 WHO가 제시한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들인데요. 여러분도 해당되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모든 증상에는 원인이 있듯이 번아웃 증상에도 원인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를 번아웃 상태로 빠지게 만드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를 번아웃으로 이끄는 6가지 요인. 요즘 우리는 인터넷 기사와 미디어를 통해 번아웃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보고 듣고 있지만 사실 번아웃을 예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누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고 쉽사리 우리의 책임과 업무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끊어낼 수 없으니까요. 번아웃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 번아웃의 원인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번아웃 관련 정보들은 그 원인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WHO에서 규정한 번아웃의 정의, 다시 말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만성적인 직장 업무 스트레스라는 정의조차도 스트레스 이외에 다른 명확한 원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번아웃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버클리의 명예교수 크리스티나 말라쉬는 자신의 연구에서 직장 생활에서 번아웃과 연관된 6개의 영역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업무량이 우리를 번아웃 상태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무량 이외에도 번아웃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를 번아웃으로 이끄는 6가지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 압도적인 업무 부담. 첫 번째 요인은 압도적인 업무 부담입니다.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물리적인 업무량은 그 압도적인 양만으로도 우리를 번아웃에 쉽게 빠뜨리는데요. 번아웃으로 이끄는 업무 부담에는 업무량 이외에 2가지 형태가 더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업무 부담은 내가 맡은 업무를 처리할 역량과 도구의 부재이고 두 번째 업무 부담은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에서 나타나는 감정 노동입니다.
자신의 진심과는 상관없이 친절과 고객 만족을 실천해야 하는 감정 노동은 쉽게 에너지가 고갈되는 일이죠. 여러분의 평소 업무 부담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업무 부담을 건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의 업무량뿐만 아니라 업무의 난이도와 업무에 대한 자신의 정서와 감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요인. 통제력의 상실. 업무에 대한 통제력은 동기부여의 주요한 요소입니다. 통제력이 작아질수록 업무에 대한 동기가 옅어지고 업무를 완료했을 때의 성취감 또한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들을 운용하고 조정해 나갈 능력을 가질 수 없다면,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해 나갈 권한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통제력은 문제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량도 우리에게 통제력의 부재를 느끼게 하죠. 통제력의 상실을 피하기 위해 평소 자신의 업무에 대해 얼마나 동기부여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자신의 통제력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요인. 노력에 대해 부족한 보상. 여러분은 직장에서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고 계신가요? 우리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내 업무에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업무와 직장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내 노력이 어떤 보상으로 돌아올 때 가장 만족스러우십니까? 당연히 내 노력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좋은 보상입니다. 더불어 내 노력에 대한 인정 또한 굉장히 강력한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직장을 퇴사한 사람들 중에 80%가 감사함의 부족을 자신이 회사를 떠난 가장 큰 이유라고 꼽았고, 60%의 사람들이 자신은 돈보다 인정을 받을 때 더 큰 동기를 얻는다고 답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일 자체에서 보상을 얻기도 하는데요.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책임감이나 일을 완벽하게 잘 해냈다는 성취감, 그리고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는 느낌이 우리에게 동기부여의 요소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크리스티나 말라시 교수는 자신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는데요. 그건 바로 평소 자신의 일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일에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번째 요인. 소속감의 부재. 우리는 자신이 소속감을 느끼는 곳에서 일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소속감이란 나를 믿고 신뢰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 뒤에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고 느껴지는 안정감이겠죠. 하지만 일명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이런 인간적인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보다는 갈등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이런 갈등, 특히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우리를 쉽게 번아웃에 빠지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주변 사람들과 좋은 소속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당신이 사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에 당신의 동료를 초대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지 말이죠. 다섯 번째 요인. 공정하지 못한 대우. 여러분은 직장 상사에게, 동료에게 혹은 직장에서 공정하게 대우받고 계신가요? 우리는 직장 내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할 때 번아웃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직장에서 일명 높으신 분들은 공정한 대우를 통해 그들이 우리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가치 없게 생각하는지 보여줍니다. 불공정의 대표적인 예로는 업무량, 연봉, 인사평가, 그리고 승진 등이 있을 텐데요.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게 되면 우리는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직장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커지게 됩니다.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조직 내에서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드는지 자문해 보라고 하네요. 여섯 번째 요인. 부적절한 가치 추구. 우리를 번아웃으로 이끄는 마지막 요인은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부정당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만약 직장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나와 맞지 않는다면, 또는 조직이 내세운 가치와 조직이 하는 행동이 현저히 다르다면, 심지어 여러분들 자신의 가치와 상반되는 업무 지시가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조직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일에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치에 대한 요소를 스스로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내 직장이 정말 자랑스러운가? 결론. 번아웃을 피하기 위해 번아웃의 어머니로 불리는 크리스티나 말라시 교수가 발견한 번아웃으로 이끄는 6가지 요인을 알아봤는데요. 번아웃을 피하기 위해 6가지 요인을 평소에 잘 체크하며 자신의 멘탈과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6가지 요인의 간단한 셀프 체크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셀프 점검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번아웃으로 이끄는 첫 번째 요인, 업무 부담입니다. 업무량, 난이도, 혹은 감정 노동의 부담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한번 자문해 보시고요. 두 번째, 통제력입니다. 내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기부여가 잘 되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세요. 세 번째는 보상입니다. 내 일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소속감인데요. 내 직장 동료를 사적인 모임에 편하게 초대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질문에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요. 한두 명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다섯 번째, 공정함입니다. 직장과 조직으로부터 존중받는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6번째 요인은 가치입니다. 내 직장이 정말 자랑스러운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네요. 한량의 지식놀이터 13번째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